안녕하세요. 파고다 신촌 LC 1타 토익 에이프릴 김입니다. 여러분들 10월 9일 우리 신토익 시험 보고 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10월 9일 시험에 대해서 쭉 총평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아직 우리 시험 문제팩 안 풀어보신 분들은요, 지금 잠시 영상을 꺼주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총평 전체적인 것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번 시험은 우리 파트별로 제가 난이도를 한번 써봤는데요. 파트별로 파트 1, 2, 3, 4 우리 LC가 총 4파트에 있어서 파트 1은 우리 중, 파트 2는 중상, 파트 3 중상, 파트 4 중. 지금 보면은 파트 2, 3가 제가 중상 난이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는데, 자, 이렇게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3개월 동안에 우리 시험 문제 LC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지금 이제 10월 9일 토익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쭉 저도 시험장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을 때 분석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인데요. 자, 제가 왜 파트별로 이렇게 난이도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되었는지 요거를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파트별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가 좀 까다로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조금 더 팁으로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파트 1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파트 1이 요번에 이제 중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6문제죠. 우리 신토익은 10문제 중에서 이제 6문제로 파트 1이 줄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1인 사진, 사람 2명 이상 있는 사진, 사람이 없는 사진 이렇게 3개로 나눴는데, 일단 사람이 1명 있는 사진이 3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있는 사진이 우리 1문제,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사진이 2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이 없는 사진이 조금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 일단 1명이 있는 사진이 3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비중으로 봤을 때 일단은 중3까지는 아니고 중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 하나 해두셔야 되는 건, 사람 없는 사진이 까다로운 문제구나 라는 것도 조금 봐두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챙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장 가셔야 되는데, 비동사 ing골. 자, 요거 우리 현재 진행형 시제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진행형 시제는요, 우리 동작을 표현할 때가 있고 상태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상태를 표현할 때가 있고 동작을 표현할 때가 있다. 자, 요거는 우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한번 보시면요. 자, is, are, wearing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s, are, putting o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예를 들면 파트 3나 파트 4를 가보시면은 얘네들은 우리 사실 어때요?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파트 1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wear와 putting on 이라는 표현을 구분할 줄 아는지까지를 물어본다라는 거. 그래서 is wearing은요, 뭔가를 이미 입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is putting on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입는 동작을 표현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진행형 시제일 때 요거를 이제 봐두시는데, 참고로 사실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우리 wear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본 건데 10월 9일날 시험장 다녀오신 분들은 느낌이 팍팍 오실 거고요. 자, is putting on 같은 경우에는요, 역대 시험 문제 3문제 정도 시험 문제 나왔었던 정답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is putting on 같은 경우에는 입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는 거니까 막 손 하나 넣고 손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장갑 같은 게 손 하나 넣고 손 하나 빼고 막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여서 조금 사진을 표현하는 게 까다로운지 wear는 참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is are riding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s are getting into, is are boarding, is are enteri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진행형 시제로 제가 또 상태랑 동작을 좀 구분을 해놨는데요. 자, 일단 우리 is are riding 이라는 표현은 이미 탑승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is are getting into 라는 표현은 어딘가 탑승하는 동작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 속에 막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타고 있어요. 근데 is are riding 이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 as are getting into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고, 요 getting into도 생소하지 않죠? 그래서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 요것도 하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s are entering이라는 표현, 원래는 건물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을 알고 계실 텐데, is are entering은 우리가 또 어떤 표현으로 쓰인다? 탑승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니까 is are entering이라는 건 탑승하는 동작까지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get into라는 표현은 쉬운 건데,
board의 반대말 disembark이라는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enter의 반대말 exit이라는 표현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일단은 진행형 시제 가지고 상태 동작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구나. 이런 표현 정리 중요하게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is, are, being, pp꼴 하고선 제가 동작이라고 적어놨는데 아까 제가 사진 속에 사람이 없는 시험 문제가 사실 좀 까다로워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요 표현들 is are being washed, is are being repaired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is are being pp꼴 요게 나와준 거 is are being washed 라는 표현은 사실 여기에 by 누구라는 개념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주어한테 요 pp라는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하는 동작을 표현한다. 자 그럼 여기서 전략을 살짝 만들어 보면요 아까 제가 사진 속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다? 그쵸. 좀 까다로운 문제다. 근데 전략을 하나 알고 가면 좋겠네요. 자, 사진 속에 사람이 없을 때 만약에 is, are, being, pp꼴이 들렸다.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한 동작을 표현한 거니까 당연히 오답 처리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요거 우리 wash도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is are being repaired도 그러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지금 주어 무언가를 수리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한다라는 거. 자, 근데 제가 요것도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repair라는 단어 있죠. repair. 같은 말로 물론 fix라는 단어도 알고 계실 텐데 repair 같은 경우에 역대 토익 시험 문제 딱 한 번밖에 답으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고민되는 순간에는 웬만하면 repair는 안 찍는 게 좋다라는 거.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is, are, being, pp꼴. 요거는 어떤 사람이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사진 속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오답 처리한다. 라는 것도 알아두셨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거. 키포인트 표현들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려보면요. 자, 여기 is are driv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is are driving 쉬운 표현인데 그쵸? 쉽죠? 운전하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사람은 운전을 하는 거겠죠. 근데 보통은 주어가 우리 어떤 표현이 잘 나올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cars are driving 이라고 얘기를 해봤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동차들이 운전한다 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Cars are driving 이라고 얘기하면은 자동차가 is are moving 이라는 표현이랑 같은 의미로 사진상으로는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driving 이라는 거 움직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진상으로는 확인해 두시는 거. 자, 그 다음에 동사로 제가 dry라는 말을 썼는데요. dry 같은 경우에 우리 말린다라는 단어인데 요게 우리 생소하지 않죠? 엊그제 시험장 갔다 오신 분들, 그쵸? 10월 9일날 시험장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dry 생소하지 않을 텐데 요게 중요한 이유는요. 시험 문제가 나왔던 표현들이 또 나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을 많이 알아두면은 다음번 시험에도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dry라는 표현, 말린다라는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를 여러 번 하다 보면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shelf랑 rack, same. shelf 선반, rack도 선반. 그러면 두 개가 같은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rack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한 선반 거리대는 다 든다라는 거. 웬만한 선반 거리대는 다 든다. 자, 그러면 rack 이고요. shelf는 우리 선반만 얘기를 하거든요. 선반만. 자, 그러면은 rack이라는 범주 안에 선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rack은 웬만한 선반 거리대는 다 든다라는 거. 그래서 요 rack이랑 shelf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파트 1에서 몇 가지 중요한 동사, 구문이랑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 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전략을 적용해 볼 건데요. 자, 파트 1은요. 일단 시험 문제 푸는 전략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시험 문제 푸는 전략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오답 소거가 절대 전략입니다. 오답 소거가 절대 전략.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파트 1이 예를 들면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요런 데에서 답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딱 하는 순간 여기서 만약에 A 하고 들려줘요. 그러면 내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갑자기 표현이 나와주면 잠깐만 이거 답 되나? 하는 순간 B, C, D 하고 훅훅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LC는 한 번밖에 안 들려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답을 소거하면서 다시 얘기하면 A번을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딱 들린 단어로 아, 오케이, 얘 괜찮다 살려두고요. B번 이래서 오답, C번 이래서 오답, D번 이래서 오답. 오케이. 그러면은 남는 거 정답. 항상 이 마음으로 우리 속어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지만 순간 놓치는 것도 우리 피해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문제 풀고 오셨죠? 라고 물어봤는데 자, 우리 파트 1 한번 바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적용해서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사진. 5번 사진 한번 보시면요. 물론 예상은 할 수 있겠죠. 어떤 여자가 있고 어떤 여자가 뭔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 라는 건데 사실 이런 사진에서 답이 뭐가 나올지 예상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예상했던 답변이 안 나와주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정답을 찾아내는지 듣기로 한번 일단 5번 문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A번부터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A번 들려드릴게요. A. A woman is wiping a counter with a towel.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되는 마지막 단어가 우리 뭐였죠? 그쵸. 중요했던 거는 towel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근데 일단 타월, 이 복잡한 사진 속에서 이게 타월이야 아니야 이걸 고민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거는 타월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순간 확인 안 되는 거 타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자, is wiping이라는 단어가 나와준대요. wipe 같은 경우 우리 닦다라는 단어죠. 그렇죠? 근데 여자가 지금 뭔가를 닦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wipe만 들었어도 오답 처리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 하나 더 가볼게요. B번. B. Lab equipment is laid out on a work area. 자, 그러면 딱 듣는 순간 일단 여기는 랩실 같으니까 lab equipment, 그 다음에 layout, 그 다음에 work area. 그럼 일단은 여기는 랩실 같으니까 저는 일단은 살려둡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들어볼게요. C. A woman is putting some tools in a drawer. 마지막 단어 뭐 들으셨어요? 그쵸. 마지막 단어에 여러분들이 drawer라는 표현을 들었어야 돼요. 자, drawer 같은 경우에 분명히 뒤에 서랍장은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와 woman과 서랍장은 지금 이 여자가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서랍장이랑은 어울리진 않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is putting 하면 놓는다라는 표현인데 자, 이 여자는 지금 무언가를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putting 가지고도 충분히 오답 처리를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 D번 들어볼게요. D. The shelves above the table are empty. 마지막 단어 뭐 들었어요? 그쵸. 우리 empty라는 표현이 나와줬어요. 자, empty 하면은 비워져 있어야 되는데 비워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답 처리하고 남는 거 정답 B. 일단은 저는요. 듣기를 할 때는 필요한 것들 wipe이라든지 towel, put이라든지 아니면 drawer, 그 다음에 뭐 empty 이러한 표현만 듣고도 사실은 답은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L씨는요. 아는 만큼 들려요. 많이 듣는다고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아는 걸 들리면은 많이 들린다, 잘 들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is wiping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counter의 개념도 한번 알고 갈까요? 자, counter는요. 뭐라고 부르기 애매한 평평한 곳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데스크라고 하기엔 테이블이라고 얘기하기엔 그럼 이런 데를 사실은 카운터라고도 얘기는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is laid out 이라는 표현이 나와줬어요. is laid out 같은 경우에는 펼쳐져 있다. 쫙 펼쳐져 있다. 놓여져 있다 라는 표현. 레이아웃. 사진 속에서 파트 1에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놓여져 있다 정도의 표현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러한 업무 공간은요. workstation도 괜찮고요. work area라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is putting까지만 나와주면 is putting은 뭔가 놓는다라는 표현이죠. 놓는 동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is putting 하면 놓는 동작을 표현하는 건데 아까 우리 is putting on은 뭐였어요? 그쵸? 착용하는 동작이었던 거죠. 스푸팅까지만 나오면 뭔가를 놓는 동작을 표현하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자는 뭔가를 지금 들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되려면 차라리 is holding이라는 표현이 나와주면 참 좋았을 텐데 is holding some tools. 근데 일단은 in a drawer라는 표현 때문에라도 오답이었던 건데 그러면 이 C번은 어떤 사진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 is putting some tools 하면은 도구를 놓는 동작. 어디에다가? drawer하면 서랍장 안에다가 라는 표현도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the shelves above the table. 아, 여기는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해줬던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shelves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여기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저 여기를 rack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챙겨두시고 중요한 건 비워져 있지 않죠? 꽉꽉 채워져 있네요. 그래서 empty 때문에 오답 처리해 주시는 거. 자, 이렇게 오답 속으로 정답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가볼까요?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자, 요 사진 키포인트는 우리 뭔가요? 그쵸. 사진 속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 자, 사진 속에 사람이 없으면은 일단은 만약에 A, B, C, D에서 is being, are being이 들면 오답 처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A번 한번 들어볼게요. 갑니다. A, Some stools are lined up on the floor. 오, 여러분들 뭐 들으셨어요? 자, 이 단어는 들었어야 되는 건데, 자, some stools라는 단어 때문에 오답. 자, stool이라는 거는 우리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린데 이렇게 등받이가 없는 의자 이런 걸 stool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진 속에 스토리 없어서 오답 처리해 주셨어야 되고요. B번 들어볼게요. B, Some plants have been placed beside a door. 마지막 단어 뭐 들으셨어요? 그쵸. 마지막 단어 door 가지고 오답 처리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 사진 속에 문은 없습니다. 그쵸? door. 근데 뭐는 있어요? window. 창문은 있지만 door 때문에 오답 처리해 주시고요. C번 가보도록 할게요. C, The shelves are being stocked with books. 오, 뭐가 들렸어요? 그쵸. The shelves are being 이라는 표현이 나와줬어요. being 때문에 오답 처리했어야 되죠? 자, 그럼 D번 한번 들어볼게요. D, The drawers behind the desk are closed. 자, 여기서 이제 나왔던 거 지금 뭐가 나와줬다? drawers. 근데 그 다음에 close가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서랍장들 보면 어때요? 닫혀있는 상태죠? 그래서 정답 D.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사진 속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사실은 쉬웠던 문제인 이유가 stool 가지고 오답 처리하고요. door 가지고 오답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속에 사람이 없으니까 are being 피피꼴 오답 처리해주면 남는 거 정답.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 자,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조금 더 얹혀서 가면요. 자, is are lined up 이라는 표현은 쭉 줄지어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속에 바닥에 등받이 없는 이러한 의자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쭉 줄지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B번은 some plants, 그 다음에 have been placed, 놓여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조금 더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여기 place라는 자리에 예를 들면 is are, 그 다음에 located 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s are situated 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s are positioned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s are positioned까지 얘는 싹 다 놓여져 있다. 그래서 have been placed, have been located, have been situated, have been positioned 싹 다 놓여 있다는 표현. 자, 그러면 아까 5번 문제에서요. 뭐가 있었냐면은 layout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is laid out이라는 표현도 사실 그 layout은요 쫙 펼쳐진 상태로 내놓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파트 1에서는 사진이잖아요. 그냥 놓여져 있다는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C번은요. 자, 정확하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선반을 채우고 있어야 되는 동작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무엇으로? 책들로. 자, 근데 지금 사진 속에 지금 책들로 채워져 있죠. 자, 글을 쓰려면 우리 being이 없이 is are stuck이라는 표현만 나와줬어야지만 정답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래서 출제자는요, 여러분들한테 사진 속에 사람이 없는데 너 being 오답 처리할 줄 아니? 라를 물어보기 위해서 C번을 오답을 준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D번에 the drawer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behind the desk 하면은 책상 뒤에 있는 이러한 서랍장들이 지금 close에서 정답이었던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C번의 shelves 이런 거 선반, shelves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거 우리 캐비넷이라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 웬만한 선반 거리대는 싹 다 뭐라고 할 수 있다? rack이라는 단어도 다시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난이도가 중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어려운 표현이 나온다고 한들 정답이 어려운 표현이 나와도요. 오답을 소거하면서 정답을 찾아주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다음 시험에도 이렇게 좀 잘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파트 2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2 한번 제가 출제 비중을 한번 보면요. 요번에 이제 의문사 의문문 우리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 요게 이제 8문제 나와줬고요. 그 이외의 의문문들이 지금 11문제가 나왔고요. 제가 평서문을 따로 뺐는데 평서문이 6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파트 2는 난이도가 중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중상인지를 좀 말씀드리면 보통 평서문은요. 2문제에서 4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나와야 4문제고요. 그 다음에 적게 나올 땐 2문제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요. 6문제나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깜찍하게 깜놀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난이도가 중상입니다 라고 제가 파트 2를 딱 정했는데요. 학생들이 평서문을 가장 까다로워하거든요. 까다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그쵸? 의문문 질문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냥 갑자기 문장으로 하나를 딱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할지 예상이 안 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파트 2에서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6문제나 나왔다라는 거. 그럼 난이도가 당연히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건데, 근데 중이라는 거 그냥 상이 아니라 중상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요. 자, 의문사 의문문 예를 들면 요 시험 문제에서는 where, who, which, why, how long, when 그 다음 what topic 이러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의문문에서는 일반 의문문이 3개, 부정 의문문이 2개, 부가 의문문이 2개, 청 의문문이 3개, 선택 의문문이 하나, 간접 의문문 이번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이 그리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이 아니라 중상으로 난이도 유형을 본다라는 거. 그래서 유형별 출제 비중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얹혀서 설명을 드릴 거는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파트 2.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파트 2를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보면요. 자, 문제 푸는 전략을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아까 표에서 이런 거 정리했었어요. 의문사 의문문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부정 부가 의문문 있어요. 선택 의문문 있어요. 간접 의문문이 안 나왔어요. 청 의문문 있어요. 평서문 있어요. 하고선 총 15가지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자, 파트 2는 출제자가 궁금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해석을 얼마큼 잘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네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너네 이 의문문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용이 총 15가지여가지고요. 이 15가지별로 정답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러면 각 의문별로 정답들을 주르륵 잘 정리해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자, 파트 2는요. 문제형별로 모두 정해져 있냐면은 오답인 이유가 해석상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오답인 이유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25문제 모두 오답에 들어가는 거는요. 문제 속에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이 보기 속에 반복이 되거나 비슷한 발음으로 나오면은 싹 다 오답 처리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럼 파트 2는 2가지 형태로 문제를 냅니다. 자, 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답인 거 알아?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너 이 문제에서 얘랑 오답이어서 남는 게 정답인 거 아니?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또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기 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의문문의 특징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사실 해석 없이도 정답들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의문사 의문문. 자,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라는 질문들인데요. 자, 이 질문의 정확한 특징은요. who 질문은 주어 자리, how는 보어 자리, when, where는 수식어구 자리. 자, 의문사 의문문은 어느 자리를 질문을 안 하냐면요. 동사 자리를 질문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할 때 동사를 질문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대답을 해줄 때 우리 굳이 뭘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동사를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가 정답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 구가 정답 형태로 나오는데, 근데 그럼 동사 빠지고 그냥 구로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부연 설명 막 넣어가지고 어떻게 문장으로도 답할 수 있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일단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부정 부가 청의문문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 아이들은 우리 뭐냐면 동사를 물어본다라는 거. 자, 예를 들면 Do you like me? 라고 물어보면 너 나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면 좋아하면 yes, 안 좋아하면 no 라고 대답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좋아하면 yes, 안 좋아하면 no, like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일반 의문문이거든요. 그래서 각 의문별로 우리 동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물어본다라는 거. 그럼 질문할 때 동사를 물어봤어요? 대답을 해줄 때 뭐가 필요하다? 그쵸. 동사가 필요하면 당연히 정답이 어디로 간다? 문장 형태로. 그래서 구 형태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답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보더라도 오 보기가 형태로 지금 이렇게 나눠지면은 의문사 의문문 구가 들어있는데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구 형태가 나왔을 때 얘네들은 오답 처리해 주시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평서문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동사죠. 그러면 평서문도 사실은 상대방이 대답을 해줄 때 동사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해줄 거라는 거. 그래서
문장이 정답으로 간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다 제가 문장이라 써놨는데 얘만 구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 형태로 정답을 찾을 때 구가 나오면 얘는 거꾸로 어떤 의문사에 대한 정답이겠구나 라는 거, 문장이 나와주면 어디에든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좀 구분해 주시면은 전략적으로 문제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자, 그러면 파트 2 이렇게 한번 또 중요한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보기 형태로 또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파트 2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무조건 정답으로 주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지금 몇 가지를 써봤는데요. 어떤 질문이 나와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It hasn't been decided yet. I'm not sure. It depends on.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은 맨날 바뀌어서 요게 좀 나오면 까다롭긴 한데요. 나는 모르지만 might know. 누군가가 아마 할 거야 라는 표현. 그 다음에 전화해볼게. 그 다음에 요거 생소하지 않죠? 우리 10월 9일날 시험장 갔다 오신 분들 ask, check, find out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요. 출제자가 정답으로 딱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알아서 문제랑 오답 보기를 만들어 둔 거거든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이 표현들은 들렸다면 바로 정답 딱 확인해 주시는 보기 형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요번에 이제 ask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표현들도 좀 챙겨두시면은 다음번 시험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요 표현들도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적용이 되는 건지 한번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25번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Number 25. Shall we discuss some ideas for the food festival?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야 되는 거 이러한 말들이 나왔네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첫 단어가 항상 문제 유형을 정한다라는 거. 자, shall로 물어본 거는 우리 정확하게 청유 의문문이라는 거. 청유 의문문. 그 다음에 discuss idea food festival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요 지금 논란 종결 10월 9일 시험 논란 종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 이전에 10월 9일 시험을 대비해서 적중 강의도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자, 청유의 문문은요. 동사를 제한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동사를 제한한 거기 때문에 우리 공손하게 질문한 거여서 대답을 해줄 때 공손하게 yes보다는 sure. 그 다음에 우리 거절, 그러니까 그 제안을 거절할 때는 no보다는 sorry, 죄송해요. 이런 표현들이 더 정답으로 많이 나와요. 라는 말을 드렸었는데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A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갑니다. A. Everything was very delicious. 일단은 everything delicious라는 말이 나와줬어요. 일단 문제 속인 단어가 말 반복은 안 됐으니까 저는 일단은 살려둘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징 하나 살리고 가야 되는 거는 문장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B번 들어볼게요. B. Food from around the world. 자, 얘는 딱 듣는 순간 food from around the world 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두 가지로 오답 소구할 수 있어요. food 말반복이어서도 오답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구 형태가 나오는데 구는 우리 언제만 정답하기로 해요?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 에서만. 그래서 여기서 얘는 과감하게 오답. 그럼 아직은 저는 A번이 좋습니다. 자, C번 들어볼게요. C. Sure. Let's brainstorm a list of suggestions. 오, 뭐가 들려줬어요? 그쵸, sure라는 표현이 들려줬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을 바로 shall 청유문문의 정답 C 확인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청유문문은요, 첫 단어가 can, could, will, would, shall, should, may, why don't you, how about 이라는 거 챙겨두셨으면 sure, sorry 이건 딱 정답으로 확인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 근데요,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시험 문제는 늘 반복적으로 같은 거 나옵니다. 시험 문제 유형별 정답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제 shall 말고요 can, could, will, would로 시작하는 것도 우리보다 sure, sorry가 답답할 수 있다라는 것도 챙겨두실 것 되셨죠? 다음 문제 하나 더 가볼까요? 26번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갑니다. Number 26. What's going to be the topic of your next lecture? 오, 이번에는 뭐 들렸어요? 그쵸? what 질문이 나왔어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요거는 시험 문제 유형이 또 몇 가지 중에서 있는데요. what topic 하고 물어보면은 우리 about 무엇에 관하여 라는 게 정답으로 잘 나오고 또 예를 들면은 what이랑
fee, fare, price, charge, rent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주면은 dollar, euro 이런 게 또 정답으로 잘 나오고요.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가 우리 만약에 what do you think 하고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고 의견을 물어보면은 좋아, 안 좋아 라는 형용사 표현들이 정답으로 잘 나온다는 거 몇 가지 문제형별 정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what topic에 대해서는 일단 딱 듣기를 할 때 오케이 내가 about이 들리면 정답 가야지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 A번 들어볼게요. A. Starting at 10 a.m. 자, 얘는 뭐가 나와줬어요? 그쵸, starting at 10 a.m. 요거 구형태가 나와줬죠. 자, 근데 구형태는 제가 아까 항상 역으로 어떤 의문사에 대한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딱 봐도 이건 어느 의문사에 대한 정답이에요? 웬 질문인 거죠. 그래서 얘는 과감하게 오답 처리를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0시 시작이라고 얘기했고요. B번 들어볼게요. B. The course ended last week. 자, 일단은 여기서 the course ended last week 이라고 얘기했던 거 어떤 형태로 나와줬어요? 문장 형태로 나와줬고 말반복은 없었죠. 근데 제가 아까 의문사 의문문이 늘 문장이 오답이에요 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자, 이 아이는 괜찮다 하고 살려주신다라는 거. 자, C번 들어볼게요. C. No, I didn't enjoy it.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되는 거는 no 때문에 오답 처리하고 정답 B. 자, no가 오답이 되는 이유는요. 의문사, 의문문은 아까 동사 물어본다 했죠. 근데 동사를 물어보는 거 do you like me? 라는 거는 우리 좋아하면 yes 아니면 no. yes or no는 동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yes or no가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풀었잖아요. 그럼 조금 까다로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what is going to be the topic of your next lecture? 라고 얘기하면은 너의 다음 강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은 강의 주제 너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게 만약에 안 나와주면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 심지어 완전히 우회적으로 the course 강의가 지난주에 끝났어. 그러면 나는 강의 우리 주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끝났다고? 잠깐만 하는 순간 놓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면은 훨씬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가보도록 할게요. 31번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31. I'm afraid the weekly staff meeting has been postponed. 자, 요게 이제 어떤 게 나와줬다? 평서문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I'm afraid weekly staff meeting postponed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평서문이 제가 아까 6문제나 나온 우리 까다로운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자, 평서문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감스럽게도 미팅이 postpone 됐어. 연기됐어.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 줄지 사실은 답이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을 소거하면서 정답을 찾아준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깔끔하게 함정이 안 빠지고 정답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A번 들어볼게요. A. That's the second time already. 그러면 일단은 second time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일단 이 아이 살려둡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말반복이 없는 문장이어서요. 그 다음에 B번 들어볼게요. B. At 2 in the afternoon. 오, 요거는 우리 오답 처리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표현 때문에? 자, at 2 in the afternoon 하고 또 구형태가 나와줬는데 요거는 어떤 의문사에 대한 정답이겠어요? 당연히 웬 질문이겠죠. 오케이, 그럼 C번을 들어볼게요. C. Did you attend it? 요게 어려웠던 거. 자, 요거를 잘 들었어야 돼요. 첫 단어 did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어를 들었어야 돼요. 뭔가 연기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과거에 했던 거는 시제상으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함정을 벗어났어야지만 정확하게 정답 A를 확인하실 수 있었던 문제. 그래서 요게 좀 까다로웠던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 유감스럽게도 미팅이 연기됐어 했더니 이거 이미 벌써 두 번째잖아 라고 얘기했던 게 해석상으로도 답이었다라는 거. 근데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풀어주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2는 이번 시험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높게 평서문이 조금 많이 나오셔서 조금 높게 갔어도요. 여러분들은 다음번에 또 혹시 시험을 보시게 된다면은 평서문 같은 거 전략적으로 풀어주면은 다른 수험생들이 어렵게 푸는 거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3, 4에 대해서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파트 3, 4는 제가 요번에 기준을 신유형에 좀 두었거든요. 신유형에 두은 이유는요. 신토익으로 바뀌면서요. 파트 1, 2는 사실 문제 유형은 바뀐 게 없어요.
문항수만 줄었다라는 거. 근데 파트 3, 4에서는 우리 신유형이 추가됐어요. 신유형 문제가 추가됐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화자 의도 파악하는 문제랑 그 다음에 시각 정보를 연계해서 푸는 문제가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신토익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문제형이 나온 거여서 요거를 조금 기준을 두고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요번 시험 문제 화자 의도 파악 묻는 문제가 일단 파트 3에서 3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파트 4에서는 2개가 나왔고요. 시각 정보 연계 문제가 파트 3에서는 우리 파트 2개 나왔고 그 다음에 시각 정보 연계 문제는 3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재미난 사실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자, 어떤 거냐면은 화자 의도 파악 묻는 문제가 파트 3에서 3개가 나오면 파트 2에서는 2개. 그러면은 어찌됐거나 총 개수는 5개. 자, 그 다음에 파트 4에서 화자 시각 정보 연계 문제가 2개가 나오면은 파트 4에서는 3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총 개수가 몇 개? 5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유형 문제가 2개인데 파트 3, 4 합쳐서 화자 의도 파악 묻는 문제가 5개, 시각 정보 연계 묻는 문제가 총 5개라는 사실. 근데 요번에 이제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항상 요게 시험 문제가 5월 말부터 이제 첫 신토익이 진행이 되면서 요게 어쩔 때는 파트 3에서 3개 나오고 2개 나오고 2개 나오고 3개 나오고 이렇게 엇박자로 쭉 나오다가 지금 한 몇 번의 시험에 걸쳐서는요. 시험장에 이제 갔다 와 보니까 보시면은 화자 의도 파악 묻는 문제가 계속 우리 2개 나오고 표가 3개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화자 의도 파악 묻는 문제가 2개가 나오고 표가 3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쭉 가겠구나 했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 화자 의도 파악 묻는 문제가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 묻는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파트 3를 조금 난이도가 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각 정보랑 화자 의도 파악 묻는 문제가 있으면 학생들이 화자 의도를 파악하는 유추 문제를 조금 더 까다로워한다라는 거. 그래서 파트 3가 이번에 난이도가 중상으로 간 거고요. 파트 4에서는 우리 일단은 화자 의도 파악 묻는 문제가 2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각 정보가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를 중으로 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하나 봐두셔야 될 거는 항상 셋둘 둘셋 둘셋 셋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5개씩 딱 맞춘다라는 것만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한번 파트 3, 4를 같이 합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신형 중심으로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3, 4도 우리 문제 푸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문제 푸는 전략.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파트 3, 4 듣기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일단은 기준이 뭐가 된다? 문제가 돼야 돼요. 문제. 자, 문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문제를 잘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보기 키워드를 잘 잡아두면 어떤 듣기 내용을 갖다 주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적어두었는데 자, 제가 문제 분석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푸신 문제들을 가지고 조금 더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키워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 보기 키워드. 자, 그럼 보기가 총 4개요. 자, 키워드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시면요. 키워드는 이것만큼은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주겠다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잡아두면 편한 이유는요. 우리 파트 3, 4 들으면서 문제 푸시죠. 자, 근데 들으면서 문제 푸는데 그대로 안 들려주고 패러프레이징 막 돼가지고 들려준 거를 정답으로 확인하는 거는 그 짧은 찰나에 너무 어렵다는 사실. 그래서 그대로 들려줄 단어를 키워드로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자, 그대로 들려줄 단어. 그러면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paraphrasing. 서로 말 바꿔치기가 가능한 표현, 동의어, 유의어 표현들을 얘기하는데 요거가 안 될 단어들을 키워드로 가져간다라는 거. 그럼 안 될 단어라는 얘기는요. 단어가 동의어, 유의 표현이 있는 단어랑 없는 단어가 있으면 없는 단어를 가져간다라는 거. 자, 그거를 이제 품사적으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보통 보기를 보면은 동사 형태가 있고 명사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paraphrasing 엄청나게 많이 시킬 수 있는 품사라는 거. 그래서 같은 유의어, 동의어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명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토익.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까요?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기 키워드는 명사 위주로 잡아두면은 쉽게 조금은 풀린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워드는 명사 위주로 잡는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59번 문제. 아까 이제 문제 분석하기로 했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세 문제를 미리 듣기가 나오기 전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듣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어떤 행사가 디스커스 되고 있냐라는 거는요. 지금 주제를 물어본 거죠. 자, 주제를 물어본 문제는 항상 정답이 어디에서 나온다? 첫 대화자에서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ABCD 쭉 읽어두셔야 돼요. Retirement party, anniversary celebration, store opening, product demonstration. 근데 저는 여기서요. 이게 retirement인지 anniversary인지 조금 더 신경 쓸 겁니다. 왜냐하면 party하고 celebration 되게 비슷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다음에 product 키워드 안 잡고 저는 demonstration 더 신경 쓸 거예요. 왜냐하면 product, 듣기에서 분명히 product은 더 구체적인 제품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demonstration을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store opening은 이렇게 잡아두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잡아두고요. 자, 60번이 이제 신형 문제예요. 자, 한번 보시면요. 여자가 It's just that the weather today is really great 이라고 얘기한 의도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 해석해가지고 정답을 찾는 건 LC 문제가 아닌 거죠. 자, LC에서는 이 말을 한 의도는 그럼 이 말은 따옴표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 뭐다? 그대로 들려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말을 한 의도는요. 분명히 그 앞뒤 언저리에서 뭔가가 들려주면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할 때는요. 자, 보기도 똑같이 키워드 잡는 거예요. A번은 vacation day. 그 다음에 B번에서는 어떤 decision, 그 다음에 C번에서는 weather. 근데요, 저는 이제 weather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따옴표 안에 똑같이 weather가 있잖아요. 그럼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change 가져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outside plan 이런 거를 이제 키워드로 가져갑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잡은 이유는요. 만약에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앞에서 막 vacation day 어쩌고저쩌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와주면은 vacation day 때문에 이 말을 한 거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요 phrase랑 그 다음에 요 다운표 안에 있는 요 phrase랑 그 다음에 키워드 중에서 같이 들리는 거 딱 정답으로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화자 의도 파악 문제 문제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화자 의도 파악 문제 문제가 사실 까다로운 이유는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돼서 답 나온다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1번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남자 하는 말에서 문제 속에 이렇게 recomme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recommend는요.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당연히 남자가 추천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답이 듣기에서 뭐라고 나올까요? 추천합니다. 이것을 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추천하다라는 표현 예를 들면 뭐뭐 좀 해주면 어떨까? Can you? Could you? Would you? Why don't you? 내가 해줄게. I can. 이러한 표현들이 들리고 정답이 나올 거라는 거 미리 예상해 주고요. 자, A번 싹 다 보기 형태가 동명사죠. 자, 저는 그러면은 명사 가져가는데 음료수 사실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늘 수업 때 강조하거든요. 여러분들 먹는 얘기는 키워드 잡으셔요. food, beverage, refreshment 이런 건 잡으셔요. 왜냐하면 먹는 얘기는 진심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beverage 키워드 잡아주시고요. 자, B번에 명사는 지금 additional furniture라는 건데요. 이 furniture 같은 경우에는 듣기에서 데스크가 나올지 테이블이 나올지 bed, 침대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order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C번의 명사 schedule, 그 다음에 D번의 video presentation.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둔 다음에는요. 키워드 잡은 거 중심으로 듣기를 확인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59번부터 한번 바로 듣기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Questions 59 through 6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Brian, our outdoor event area is available for use this evening. So I was thinking we could hold Cerrito Industries' anniversary banquet outside instead. 자, 여기서 뭐 들려줬어요? 그쵸? anniversary가 들려줬으니까 요거 그대로 정답 B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가? anniversary에 대해서 anniversary.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60번 보기 키워드 열심히 보고 있어야 되고 모두 생각해 줘야 돼요. It's just that the weather today is really great 이라는 거 같이 들려줄 때 정답 확인하시는 거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Actually, the company's representative told me this morning that they wanted to show some videos, and that will be difficult to do outdoors. I suppose you're right.
It's just that the weather today is really great. I know. Well, what we could do is serve drinks and refreshments.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It's just that the weather today is really great. 이건 들렸는데 이 말을 한 의도는 뭐지? 자, 그러면 그 앞전에 이 말을 들었어야 돼요. 들어보시면 And that will be difficult to do outdoors. 자, 여기서 That they wanted to show some videos. 비디오를 보여주고 싶어. And that will be difficult to do outdoors. difficult to do outdoors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밖에서 할 수는 없어 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들렸던 단어가 difficult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요건 일단은 vacation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change가 답이려면요. 이랬던 거가 이렇게 됐어 라고 바뀐 표현이 나와줘야 돼요. 뭐 today였던 거가 tomorrow가 됐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가 B번과 지금 D번이었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갑니다. And that will be difficult to do out. 갑니다. Actually, the company's representative told me this morning. 자, 여기서 일단은 뭐가 나왔다? 뭐뭐뭐 told me라는 표현이 나와줬어요. 이런 말을 나한테 해줬어 라는 거는 뭐겠어요? 이러한 얘기가 나왔어.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어. 라는 말을 사실은 앞에서 했다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쭉 한번 계속 들어볼게요. That they wanted to show some videos. And that will be difficult to do outdoors.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결정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 suppose you're 여기서 And that will be difficult to do outdoors. I suppose you're right. 자,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보시면 It's just that the weather today is really great. 그리고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럼 이 말을 한 이유는 남자가 뭔가 결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이 말을 했겠죠. 그래서 화자의 의도는 정답 요걸로 B 확인하시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둘 건 decision 같은 경우는 분명히 뒷께서 decide 했어 이걸로 라고 들려주거나 누가 이런 거 얘기해 주더라 told me 라고 얘기를 해줘서 요 표현을 decide 때문에 요 말을 했다라는 거. 그럼 화자 의도 파악은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쉽게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요 phrase 안에 있는 건 그대로 들려줄 거고요. 그 앞뒤에서 우리 뭐다? 키워드 잡은 것 중에 같이 들려주는 걸 정답으로 확인하는데 참고로 뭐다? 지금처럼 told me 이거 가지고 decision 간다라는 거 일단은 까다롭습니다. 저 paraphrasing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화자 의도 파악 문제가 조금 까다롭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찌됐거나 vacation day나 그 다음에 change는 들려주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들었을 경우에 지금 뭐다? 뭔가를 계획하거나 outside 밖에서 하자라는 얘기를 이 말과 함께 어울려서 언급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은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화자 의도 파악은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61번 바로 들어볼게요. I know. Well, what we could do is serve drinks and refreshments in the terrace outside the hall.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미난 거 What we could do, we could, I can, we can, you could 이라는 추천 표현과 함께 제가 아까 먹는 거는 잘 맞추더라고요 라고 얘기했는데 Well, what we could do is serve drinks and refreshments. 이렇게 drinks and refreshment, drinks라는 말 가지고 요거는 정답 A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 그래서 요렇게 세 문제가 풀리는데 사실 59번과 61번은요. 우리 바뀌기 전 토익 고 시험 문제 유형 그대로인 거고요. 요것만 우리 신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문제는 반드시 맞췄어야 되고요. 요 화자 의도 파악 묻는 문제는 요렇게 푸는 거구나. 감을 좀 잡아주시는 거.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도 이제 신형인데 이번에는 그래픽 묻는 문제였어요. 자,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펴보면서 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또 먼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자가 지금 어디 가냐라고 했으니까 호텔, 스포츠 스테디움, 유니버시티, 트레인 스테이션 하고 쫙 읽어두시고요. 69번만 우리 신형인 거예요. Look at the graphic이라는 말이 나와줬어요. 자, 토익 시험 문제 늘 순서대로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가 말하기를 get off 어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가 만약에 그대로 들려준다면은 사실 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볼 때는 반드시 표를 보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70번 남자가 suggest란 말이 있는데 자, 요거는 똑같아요. 아까 recommend 묻는 문제랑 똑같이 suggest 똑같이 can you, could you, would you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 I can 내가 해줄게. You can 너가 좀 했으면 좋겠어. Why don't you 뭐뭐 좀
네 라는 표현이 들리고 정답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자, 키워드 명사 위주로 잡는데 저는 따뜻한 옷이 뭐가 나올지 몰라서요. where 가져갈 거고요. map 가져가고요. shuttle service 가져가고요. bus ticket 이렇게 키워드 잡아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68번 먼저 한번 정답 듣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Pardon me, but may I ask you a question? I need to get to Cedar Hotel. Do you 여기서 뭐가 들렸어요? I need to get to 가야 돼. 한 다음에 무슨 호텔이었으니까 바로 A 확인하시면 되는 거. 계속 갑니다. do you know which stop I have to get off at? Vanowen Street is the next stop, so you'll want to get off at the stop right after that. 자, 바로 나와줬네요. 자, 남자가 얘기하니까 Vanowen Street is the next stop, so you'll want to get off at the stop right after that. 자, 그 다음에 get off가 들리고 그 다음에 right after that. 그러면 요거 바로 다음에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 뭘 가준다? 요거를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Vanowen Street 그 다음에 그쵸 이렇게 확인하셨어야 된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래서 표 보면서 look at the graphic이라고 얘기하는 문제는요. 요 문제만 그래픽을 보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끝났으면 이제 70번만 확인하면 되네요. 갑니다. Vanowen Street is the next stop, so you'll want to get off at the stop right after that. I don't remember the name of the stop, but I'm certain it's the one just after Vanowen Street. 다시 한번 들려줘요. Just after Vanowen Street. 그러면 이런 시험 문제는 쉬운 이유가 두 번이나 들려줘요. 그쵸? 두 번이나 들려주는 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제 70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Just one thing, though. I recommend taking the hotel shuttle bus from there. 여기서 Just one thing, though. I recommend... recommend, suggest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recommend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셔요. I recommend taking the hotel shuttle bus from there. 그래서 셔틀버스 이용하는 거 그대로 정답 C 확인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난이도가 중상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거 파트 3가 난이도가 이번 시험에 10월 9일 시험에 난이도가 중상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사실은 화자 의도 파악 문제가 제가 지금 설명드릴 때도 조금 더 까다로웠다라는 거. 그쵸? 조금 더 뭐보다 시각 정보 연계 문제보다 조금 더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중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화자 의도 파악 문제가 2개가 나올지 3개가 나올지 예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화자 의도 파악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리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파트 4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4는요. 지금 요 세 문제는요. 제가 기존 토익에서 신토익으로 바뀌면서도 변하지 않고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이거든요. 근데 조금 보기들을 이렇게 보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어떻게 푸는 건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트 4요. 파트 3는 또 문제 푸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질 텐데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71번 문제는 지금 show에서 무엇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 파트 4에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broadcast라는 거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지금 주제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 가능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첫 번째로 ABCD 중에서 들려주는 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72번은 Mr. Holland 요 사람과 함께 자, 키워드 한번 또 잡아볼까요? 자, 첫 단어가 동사여서 명사 위주로 잡을 건데 먹는 거 그쵸? 키워드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은 question 그 다음에요. 자, 요거 하나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람에 관련된 거는 사실 듣기에서 그대로 잘 안 들려주더라고요. 우리 키워드 명사 위주로 잡는 이유는 딱 하나였죠? 그대로 들려줄 것 같아서 그거였는데 그래서 키워드는 introduce 가져가고요. 여기서는 demonstration 가져갔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73번에서 키워드 잡으면은 당연히 first 10 colors 요거 함께 들려줄 거 확인할 건데요. ABCD가 싹 다 명사니까 우리 어떻게 한다? 이 표현과 함께 같이 들려주는 거 정답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71번 요거부터 한번 듣기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까봅시다. 갑니다.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broadcast. Welcome to the House Essentials channel, where we offer the finest home products at the most affordable prices. Today we are featuring stackable storage containers. 자, 여기서 feature도 들려주고 컨테이너 들려줬다고 바로 정답 찍으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컨테이너 우리 뭔가 통이죠. 근데 알고 보면 빈이라는 단어도 통이에요. 그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They are designed to be airtight so that your food remains fresh for as long as possible. 여기서
so that your food remains fresh for as long as possible. 같이 들려준 단어가 정확하게 뭐다? food였기 때문에 요번엔 쉽게 정답 B 확인해 주신다라는 거 되셨죠? 이제 72번 바로 갑니다. Mr. Bertrand Holland is here with us today to show us different ways to use this innovative product. 잠깐만. 헐랜드는 들렸는데 그러면은 어떡하지? 그대로 나와준 게 없는데 일단 먹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 퀘션 소개한다? 자, 요거 하나 공부해 둘까요? 자, 요 demonstration이란 단어는 막 뭔가를 만지작 하면서 시연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paraphrasing 잘하는 게 뭔가 보여줄게,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 이러한 표현들이 잘 나와주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Mr. Bertrand Holland is here with us today to show us different ways to use this innovative product. show 그 다음에 different ways 하면은 다양한 방법들,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와줘서 헐랜드가 요거를 하겠죠. demonstration을. 그래서 우리 demonstration이라는 단어가 show, 보여준다, 어떻게 하는지라는 표현이라 paraphrasing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73번 바로 가보도록 합니다. 들어볼게요. I'm sure everyone has seen his popular TV series, Innovative Appliances. Well, the first 10 callers to place an order will have a chance to appear as a special guest on his show. 뭐 들려줬어요? Well, the first 10 callers to place an order will have a chance to appear as a special guest on his show. 그대로 나와줬던 거, 그래서 appear on the show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TV, 그 쇼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opportunity는 지금 paraphrasing 많이 됐지만 어쨌거나 첫 10 callers한테는 쇼에 우리 to be,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 D. 그러면 이 시험 문제도 보면요. 키워드만 잘 잡아두면 쉽게 풀립니다. 자, feature와 함께 지금 두 개 컨테이너가 나와줬는데 정확하게 food가 들려 정답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사람 이름과 함께 요거는 늘 토익에서 맨날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언제 어떻게든 맨날 나와주는 거니까 바로 챙겨두고요. show 보여준다라는 표현과 함께 demonstration 챙겨두시고 그다음에 이 표현도 first 10 callers 한 다음에 show 그대로 들려준 걸로 정답. 그래서 키워드를 잡아두시면서요. 듣기 위해선 필요한 걸 골라서 듣는다라는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 문제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파트 4에서 신형 문제를 챙겨왔는데요. 자, 신형 문제인데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아까랑은 조금 달라요. 그쵸? 근데 신형 문제들 이제 그 제가 강의할 때 보면은 까다로워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줬을 때 학생들이 막상은 신형 문제, 그래픽 보면서 푸는 문제는 조금 까다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준비를 했는데 똑같이 분석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92번에서는요. What type of document, 어떤 종류의 서류라는 건 ABCD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request가 있죠. 자, 그럼 듣기에서 뭔가 request 할 때 제가 아까 파트 3에서는 뭐가 생각나야 된다 했죠? Can you, could you, would you 라는 표현인데 파트 3, 4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파트 3는요. Can you, could you 대화를 하기 때문에 질문으로 뭔가를 요청한다면은 파트 4는요. 혼자서 여러 명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요청할 때요. 질문 잘 하지 않아요. 문장으로 얘기하거든요.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 Please, I would like you to ask, recommend, suggest, should, must, make sure 이러한 표현이 들리고 정답이 잘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 request라는 표현이 딱 보이는 순간 저는요. Please, I would like you to 들리는 순간 정답 확인해야지 하고 보기 봐둡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은요. 일단은 extend the deadline이라는 명사, deadline. 근데 요거는 일단은요. deadline은요. 마감이잖아요. 그래서 deadline is 마감이 언제야? 라고 얘기할 때보다는 사실 듣기에서요. 언제까지야? 라고 주로 얘기를 월말까지야. 이렇게 시간편으로도 잘 나오니까 그렇게도 챙겨두시고 자, A번부터 한번 키워드 잡아볼게요. 자, 명사 위주로 잡는데 지금 document가 사실 어때요? 어떤 서류가 나올지 예상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not look over until later 요 정도 봐줄 거고요. 그 다음에 B번은 여기 명사 funding 잡아두고요. 여기서는 명사 vacation.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여기 task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기억해 둘까요? task, 그 다음에 work, 그 다음에 assignment. 이 세 단어는 싹 다 일, 업무, 할당된 과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듣기에서 이 단어는 그대로 잘 안 들려줘요. 구체적으로 쭉 풀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키워드 not familiar 요거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 어차피 그대로 안 들려줄 거니까. 그래서 키워드 이렇게 잡아두고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표를 봐달라고 얘기했어요. Look at the graphic이라는 말이 나와줬으니까 자 이번에는 표를 보면서 푸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200, 201, 202, 203가 나와져 있던 거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확인할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두 문제를 잘 풀어야지만 표 안 놓치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듣기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Questions 92 through 94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and floor plan. Kevin, this is Nadia. You know I asked you to turn in your department's budget proposal to... 여기서 You know I asked... ask란 단어가 나와줬어요. 그쵸? 그러면은 request 요청한 표현이 우리가 뭐가 나왔다? ask란 표현이 나와줬다라는 거 답 나오네요. You know I asked you to turn in your department's budget proposal to me before you leave today? 자 여기서 budget proposal 그대로 정답 A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93번 이제 시간 표현이 나와주면 정답 확인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Well, I just found out that I'll be visiting some clients. 일단 visiting client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vacation 아닌 것 같은데. So I won't be in the office at all tomorrow. tomorrow라는 표현도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That means I'll have to look at the proposal the day after tomorrow. 시간 표현과 함께 look over라는 표현 가지고 일단은 듣기로는 정답 A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 문제 풀 때 전략을 좀 알려드렸다라는 거. 데드라인은 시간 표현, 그 다음에 키워드 잡아두면 같이 들린 거 딱 매칭시켜서 정답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내용상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화자가 지금 데드라인 마감일을 연장하는 이유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어볼게요. Well, You know I asked you to turn in your department's budget proposal to... 그러면은 일단은 92번 문제를 가지고 요거 요청했잖아. 그쵸? to me before you leave today? 오늘 우리 퇴근하기 전에 달라고 요청했잖아. Well, I just found out that I'll be visiting some clients. 근데 나 지금 클라이언트 만나러 가야 돼. So I won't be in the office at all tomorrow. 내일 그래서 나 사무실에 없어 라는 말을 하고 That means I'll have to look at the proposal the day after tomorrow. 그래서 내가 프로포저 요거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은 내일 모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why don't you just drop it off at my desk before you leave work tomorrow? 그래서 어때? 오늘 말고 내일 부탁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드라인을 우리 연장 넘긴 이유는 본인이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거 내용상으로도 정답 A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키워드를 잡으면서 풀면은 훨씬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는 94번 그래픽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Oh, and remember that I'm in a new office now on the second floor. 자, 일단 오피스 들려줍니다. 왜 들려줬을까요? 나 답 나가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갑니다. When you get off the elevator, walk straight ahead down the hallway. My office is on the left, right across from meeting room 2.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만 확실하게 들었어도 Right across from meeting room 2. 자, meeting room 2에서 right across라고 얘기했으니까 office 201 해서 정답 확인하는 거가 제일 간단했던 거고요. 앞에를 전부 이해했어도 들어보시면 When you get off the elevator, walk straight ahead down the hallway. My office is on the left, right across from meeting room 2. 오케이. 그러면은 left라고 얘기했으면 이 중에서 하나인데 근데 이 left 중에서 하나인데 근데 어떤 거였어요? 미팅룸 2에서 건너편이라고 얘기했고요. 혹시 만약에 203까지 갈까봐 출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볼게요. If you get to the lounge, you've gone too far. 라운지까지 가면은 너무 멀어진 거야. 그래서 확인산살로 확실하게 정답을 office 201으로 주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냥 간단하게 있는 그러한 표보다는 조금 더 막 찾아가줘야 되니까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쉽게 시각 정보 연계 문제는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쭉 제가 파트별로 파트 1, 2, 3, 4 우리 10월 9일 시험에 대해서 살짝 쭉 총정리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각 파트별로 전략 설명도 좀 드리면서 어떤 걸 설명했냐면 우리 월말 시험도 좀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면서 또 전략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까지 지금 우리가 쭉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9일 시험 다들 잘 보셨겠지만 또 월말 시험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남아있는 요 시간 동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략
그 다음에 사실 요 이전에 적중 전략들도 적중 대비 거기 10월 9일 시험 적중 대비로도 제가 여러 가지 전략을 더 많이 설명해 뒀거든요. 근데 그 전략들은 월말 시험에도 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우리 시험 문제 10월 9일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월말 시험도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신촌 파고다 1타 토익 LC 에이프릴 게임이었습니다.